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2차주 중국의 그 택배 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 보시면 지난주 11차주 때 물류 산업 현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류 산업의 그 사례 조사를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후단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고 택배 산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그 물류 그 아웃소싱도 상당히 지금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변화 과정을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물류 시장은 지금은 초보 단계다.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일본이나 한국도 이제 뭐 상당히 발전됐다고 그러지만, 이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보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물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기능별, 영역별 뭐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에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있더라. 예를 든다면 자가 운송을 했던 것을 운송 서비스한테 바로 일괄을 한다든지, 포장 기능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비용 절감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중국계 화조 기업은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기능 중심, 수송이라든지 물류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정돼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이 80년도 말 중반 이후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별로 두 개 기능,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의 보관 및 출고, 그 다음에 운송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창구협회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약 2,000개 이상의 중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이 요구하는 아웃소싱 업무는 종합물류기업 및 시내 배송 문제, 이 정도에서 약 29%가 요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 수송이라든지 보관 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21% 정도. 그게 간선 운송, 원거리 운송, 그죠? 그 아웃소싱 하는 부분이 21%, 또 보관 창고 임대하는 것들이, 관리하는 것들이 21%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부분까지 아웃소싱을 원하냐라고 이제 질의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통관 대행, 물류 정보, 그래서 바코드 사용, 뭐 정보 시스템 사용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정보 시스템 도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물류 네트워크 설계, 뭐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아웃소싱을 희망하더라. 우리처럼 SCM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조달해서 판매물까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영역별로 아웃소싱을 하는데, 최근에는 통관 대행이라든지 일괄 서비스를 포워딩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게 지금 중국의 현황인데 극히 초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 또 조사를 했는데요. 창고 보관, 중개 운송, 그 다음에 배송 부분, 그 다음에 물류 정보, 시스템 설계, 원료 검사,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자 기업의 아웃소싱 대상은 외자 물류 기업들은 62%를 요구하고 있고요. 민영 물류 기업은 40%, 그 다음에 국영 물류 기업은 27%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 시 대금 지불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봤더니 이제 좀 특이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당 아니면 파레트당 아니면 일정한 물동량, 예를 든다면 톤당 이런 식으로, 그죠? 그에 대한 서비스 대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또 그 하나는 통 얼마. 그래서 보관하는데 그 인력 얼마에서 통 얼마. 아니면 운송하는데 한 달에 아니면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통하는 거죠. 그죠? 퉁이라고 그러네. 전체 하는데 딱 정해놓고 얼마 해줄래? 그런 식이죠. 그죠? 그게 21%예요. 여기 좀 특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예 일정을 금해놓고 지불해놓고 매출액 대비 얼마 지불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100억을 매출액이 있는데 물류비가 운송비가 지난번에 12% 나왔어. 그러니까 야, 절감해서 내가 11억 줄게. 이번에 우리 물류 업무 대행해줘.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3.8%야. 그 다음에 이제 지불을 한 달 깔고, 쉽게 말해 한 달 깔고, 다음 달에 지불해 주는 것들이 52%예요. 그래서 이 지불 방법도, 아웃소싱 시의 지불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대금 상황 같은 거 보면은, 35일 후에 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음을 많이 주고 있죠. 그죠? 사실은 여기는 음제도 없으니까 3개월 후, 그죠? 납품 후 3개월 후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3개월 음을 주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불 형태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나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그러면 이제 일본 통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진출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본 통은 화주 기업들이 중국 진출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중개 무역, 그죠? 제3국 수출입 물류, 이런 거이 다 뭐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통운은 81년도에 북경 주재 사무실을 개설해서 이 대도시, 그죠? 상해, 대련 이런 데 다 심천 이런 데 다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30국의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그 다음에 항공, 포딩, 그 다음에 한일 간의 보관입이라든지 보세 창고, 포워딩 이런 것들이 다 해주고, 특히 해외 이사와 관련된 종합 서비스를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주더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주 기업 대상으로 해서 부품을 조달하거나 또 생산, 판매 물류까지도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통운을 이용해서 세계 33개국 139개의 거점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거기에 대한 물류 서비스를 해주더라. 그래서 재고 현황이라든지 시장 동향에 맞춘 출하 지시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제공을 해줄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줘서 물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실현해 준 게 일본 통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주 기업에서 이제 중요시 되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의 판매 물류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에 나타났다시피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류 거점을 수립하고 물류 거점 간의 제고라든지 실시간의 운영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에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화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그만큼 뭡니까? 이 중국 판매 물류 지원도 가능하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부하고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서비스망을 개척해서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각 성별로 뭘 한다고요? 사업장을 개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본점이 있고 저기 그 부산 지사 지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지사만 설치하면 되지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광동성에 예를 든다면 물류거점이 있고 대련에 가서 또 뭐예요? 새로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그 현지에 마케팅을 저기 그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일본 통운이 그 우리 대한통운하고 얼라이언스 맺어서 일본 통운이 한국에서 진출을 초기에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대한통운하고 지금은 결별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통운도 한국에 서비스를 수행했었습니다. 우리 대한통운하고 그 제휴를 맺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일본 통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있어서 종합물류 서비스를 이제 화주 기업한테 저기 제공합니다. 그래서 육상, 해상, 항공 그뿐만 아니라 저기 그 물류 거점에서 재고 관리, 정보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도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산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좀 특이한 게 이제 플랜트 중량물 취급하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회사다 보는데요. 75년도에 중국으로 플랜트 수송을 계기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81년도에 아예 북경에 주재 사무실을 개설했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세계 각국의 거점들이 생산 거점들이 어디로 중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에 뭡니까? 시설 설비들이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설 설비들이 이 그 중량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플랜트를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송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이제 성장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 물류, 국제 유통, 국제 화운, 청도, 산구, 아시아 태평양 물류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을 현재 8개 각 지역별로 그죠? 8개 법인을 81년도에는 북경에 했지만 설립했지만 이제 점차 확대해 가지고 8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2년부터는 이제 포워딩 그죠? 항공수송 대리업까지도 이제 추가해서 항공화물 1급 대리점업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항공화물 취급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해상화물 중심으로 해서 각지의 공장 설비라든지 수송 업무를 다양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항공화물 취급을 해서 일본에 그죠? 들어오는 일본에서 진출할 기업들을 많이 대상을 했죠. 영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상화물 취급업, 항공화물 취급업, 통관업, 육상화물 취급업, 창고업, 물류 컨설팅, 이제 해상 운송업까지 다 포함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뭐냐면 현재는 또 철도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원부자재를 몽골 쪽으로 그죠? 내륙 쪽으로 아시아 중앙아시아까지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복합 일간 운송 서비스까지도 해주는 게 여기 상구다. 즉 다시 말하면 플랜트 운송을 중심으로 해서
뭘요? 중량 화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이제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중량 화물들이 뭐 예를 든다면 적게는 500톤부터 시작해서 5,000톤 이런 어떤 중량 화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화물들을 나르는데 상당히 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통운이라든지 동방, 세방 이런 사업자들은 하나의 중량 화물 부서를 만들어서 해외 진출하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 주요 플랜트 이런 부분들을 수송하고 있는데 일반 화물에 비해서 워낙 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특화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신 같은 경우에는 국제 포워딩을 중심으로 해서 보관, 배송, 그 다음에 유통, 가공, 금품, 수송, 통관, 컨테이너 수송 이런 업무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걸 이제 중국에서는 발해지구, 그러니까 천진이라든지 청도 중심으로 그죠? 북경, 청도 이쪽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해지구 또는 환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5개의 법인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워딩 쪽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냉동 냉장 이제 제품들이 증가되다 보니까 북경시에 냉동 창고를 이제 설립해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대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북경, 광주, 상해, 북경 이런 식으로 콜드 체인 배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또 시간 되면 중국의 콜드 체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콜드 체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 및 냉장 콜드 체인 이 부분이 중국의 핫 이슈가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고신 무역 실업 공사를 설립해서 소주, 남경, 영파 등의 광역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입 물류를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워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국제 복합 운송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라든지 부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한일 간의 복합 운송을 하고 있는데 연운항을 기점으로 해서요. 연운항을 기점으로 해서 CLB, 차이나 앤 브릿지에서 연운항에 도착해서 그때부터는 내륙으로 철도로 가든지 아니면 트러킹으로 가든지 해서 몽골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중국 서안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죠?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있는데 내륙 운송 브릿지를 랜드 브릿지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일신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국가전산부에서 중하물류유한 책임공사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별로는 지역도 물류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 우편 집중국에 있는 우정사업부라고 그러나요? 그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재산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경영이나 업무들 이 유한 책임공사에서 지도록 하고 그래서 시라든지 성 이런 어떤 우체국의 동의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죠. 그죠? 우리도 우정사업본부가 그렇잖아요. 그죠? 지방의 우체국하고 사실상 우정사업부의 독립재산세를 얘기를 하지만 그 채널들은 어디요? 우체국을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기획이라든지 물류공사의 조정, 결산, 서비스
의사결정, 정보 시스템 품질 관리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부는 우편물하고 약간 차이 나는 게 이제 3PL 사업자로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화조 기업에 대한 물류 컨설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우편 네트워크 우정 사업 네트워크가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데 주로 전자라든지 의약, 출판, 뭐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관련, 뭐 전자상거래 등 관련된 그 제조기업이라든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 제휴를 맺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그 하이얼이라든지 뭐 전자제품이죠, 그죠? 델 컴퓨터사라든지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방권역 이런 부분까지도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공사 자체가 결론은 뭐 운영 관리라든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지사라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3PR을 그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사업자들의 지방권역, 그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지역, 그죠? 농촌 지역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바로 유한공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 기업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가 확대돼가는 추세인데요. 9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옥공 물류 기업 집단 유한공사 뭐 이런 거 이제 옥공 그 물류 그룹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는 광주에 있고 이 92년도에 설립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자산형 그 물류 기업으로서 매칭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물류센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매칭 시스템들요. 그런 것들요. 그래서 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그 3PL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다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P&G라든지 그 다음에 네스카페라든지 이런 어떤 그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와 전국 그 영업만의 그 인터넷 연결이라든지 인터넷 물류 정보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뭐 XML 뭐 기술을 도입해서 웹상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웹상에서 재고 관리라든지 그 화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뭐입니까? KLNet이라는 데 있죠, 그죠? 화물 운송 서비스 주관하는 KLNe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KT넷인가요? 맞죠? KT넷. KL넷 있고 KT넷. KL넷은 뭐요? EDR 중심으로 해서 무역 중심으로 거래하는 EDR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KT넷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KT넷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국제 수준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GMP 수준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 업무의 표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어떤 그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탕을 하는 거죠, 그죠? 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표준화 된다고 그러면 작업자의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매뉴얼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표준된 서식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뭡니까? 이 표준화 업무가 모든 게 다 매뉴얼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뭡니까? 품질이 서비스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GMP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우수한 의약품의 제조 관리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는
품질 관리 수준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제공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않는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 제공들이 상당히 먹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공 물류의 그 물류 네트워크라든지 정보 시스템들은 대량한 거점을 해서 동북 지역이라든지 내몽고, 그 다음에 연안 지역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바탕을 해서 또 이제는 최근 내는 그 상해를 중심으로 한 물류 거점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까지도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형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기업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한번 보겠는데, 안덕물류라고 있는데, 안덕물류는 미적 집단이라는 회사에서 그룹에서 70%를 출자한 회사로서 컨설팅 업무를 중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는 광주 안덕 SCM 기술공사를 주축으로 해서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한 배송 컨설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전 메이커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 물류비를 절감을 해서 양판점이라든지 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어떤 시스템들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양판점에 직납하는 제도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한번 그림에 한번 볼까요?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우리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지역별 대리점에서 얼마 주문을 하게 되면 메이커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출하 지시서를 내리죠. 그죠? 출하 지시서는 이제 각각의 거점을, 전국 거점에 있지 않습니까? 거점에 있는, 이 출하 지시를 내려서 거점에 있는 걸 가지고, 어디요? 양판점 배송센터, 그러니까 양판점들한테 상품을 수송을 하고, 양판점들은 보관하고 있다가, 가전 대리점에서 주문이 오게 되면, 그거를 뭡니까? 배송 설치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한테 이거 배송해주는, 배송 설치해주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판매점에서는, 우리 양판점 판매점에서는, 대리점이라고 그러죠. 판매점에서는 전시된 샘플만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제품들은 어디에 갖고 있냐면 양판점에 공급하는 물류센터에 다 보관을 전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판점에서 고객 정보를 통해서 약속을 하죠. 몇 월 며칠 날 내가 설치하려고 할 테니까 저기 손님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잡으면 양판점에서는 뭡니까? 그 시스템에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재고가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재고가 없으면 뭡니까? 이 제조 공장으로부터 주문을 수송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그때서 뭡니까? 이 소비자한테 설치해주는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양판점에 실제적으로 규모도 적어졌고, 재고도 없다 보니까 그만큼 슬림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는 뭡니까? 고객한테 응대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를 받는 이런 매칭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요.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양판점을 이동해서 각사의 물류센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양판점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서 뭡니까? 양판 물류센터에서 배송하거나 부족하면 뭐요? 그 공장 물류센터의 거점에서 공급받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매점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바로 안덕물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별로 설치 물류들이 많습니다. LG전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7개 이 판매 배송센터가 있는데요. 대리점에서 주문하면 판매 대리점에 지역 리저널 센터에서 설치를 갑니다. 그 대신 이제 판매점에서는 고객 응대하고 그에 대해서 주문 정보를 주면 그에 대해서 수수료를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덕물류도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0여 개의 그 영업 거점을 설치를 하고 창고도 좀 지역별 리저널 센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물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래서 중국의 가전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다. 그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교시는 그 물류 사례 후속된 부분 요거까지는 요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